자, 안녕하세요. 타짜 안 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주가 훼손이 좀 많이 일어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미리부터 좀 앞서서 말씀드리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상승에 대한 시기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하락에 대한 이슈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는 HLB가 빠져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좀 더 나아가서 그래도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봤던 분들은 아니요. 바이오 업종이 안 좋아서요. 자,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우리는 그 다음에 힘있게 실어 놓을 수 있는 타이밍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이제 늦게까지 영상을 찍고 있냐면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은 무지기성으로 해서 주식을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의 유튜버에게 현혹이 돼서 지금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과거부터 해서 몇 년 동안 이 HLB 제약은 분명히 HLB, 그죠? 가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10년을 기다렸으니 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끌고 오시는 그 강성주주 분들한테는 제 이야기가 좀 다른 식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HLB도 그렇지만 과거에 코로나 때 이제 임상 실패라는 이런 부분들 약간의 좀 이제 노이즈가 있었죠. 자, HLB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당시에 제가 펀드 매저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서 2만 원 초반대까지 그냥 6만 원에서 직행으로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자, 만일에 급락했던 사유가 안 좋은 결과물이고 좋은 결과물을 받아들이면서 올랐다. 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근데 저는 이 당시에 투자할 때도 어떤 투자를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단순히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데.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뭐 모든 종목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바이오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을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근데 그 이면에 우리는 표면적인 사실 이면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면에 있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환경이죠. 그 환경은 무엇일까요? 그죠.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죠.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잖아요. 자, 결국은 환경이라는 부분이 안 좋아지게 되면 텃밭이 안 좋으면 쑥쑥 흘러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바이오 자원 업종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훼손이 일어났다. 이게 팩트예요. 그 뜻은 뭐냐면 아니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타짜님? 그렇게 하면 수학 공식을 풀어갈 때 자, 이렇게 해서 암기만 했어요. 조금만 빗더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시장이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 시장에는 우리가 이제 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한다, 동결한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 최근 지금 노이즈가 그거예요. 두 번째, 산업의 사이클이란 건데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의 어떤 시가총액이 큽니까? 그쵸? 일단 바이오 업종. 두 번째, 반도체 업종. 세 번째, 2차 전지 업종이죠. 사실 오늘요, 이 HLB 제약과 HLB가 요 부분에서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나마 나름 이 정도의 반등을 해서 끝낼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대감이요? 달라진 사실은 없습니다. 5월 16일에 결과물이 나올 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기 발표될 겁니다. 왜요? 자, HLB 생명과학에 대한 유상증자. 그죠? 이게 5월 10일 날 신주 배정이 돼요. 그러면 5월 16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물 받기 전에 빠그러지려고 할까요? 아니요. 파이널 리뷰처럼 미리 사전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는 걸 우린 찾아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진정으로 빠졌던 거는 제가 경계심을 분명히 이때 알렸는데 단 하나죠. 뭡니까? 정확하십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꺾이지 아니하였다죠. 왜요? 이 HLB와 HLB 생명과학, 그죠? 또 HLB와 이 한미반도체 시총이 거의 비슷해요. 이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전날부터 이제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죠. 삼성전자에 돈이 몰려버렸구나. 그죠? 그러면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반도체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쪽으로 들어올 힘이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 2차 전지도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러한지. 근데 오늘 반등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지 못해서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주변을 핥고 있는 거죠. 왜요? 2차 전지 전 업종이 오늘 빠졌잖아요. 이 뜻은 뭐죠? 다시 돌아가서 이걸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공부를 통해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때, 그죠? HLB 제약, HLB와 동일하니까요. 뭐 차트 이걸 조금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죠? 중요한 건 딱 하나죠. 어떤 흐름? 맞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오늘은 다 급락했다는 거예요. 신저가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전전일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였다. 힘이 빠졌다. 좋아요. 두 번째. 오늘은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시리즈. 하여튼 2차전지 다 빠졌다고요. 급락했다고요. 왜? 전날 테슬라 4%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빠진 거랑 오늘은 반등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힘의 중심에 추가적인 반도체의 상승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그죠? 근데 이 2차 전지를 패면서 그나마 바이오 업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합리적인 거죠. 이게 제가 라이브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매번 소개시켜드린 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단발적으로 받아낼 때와 진입할 때와 안전 마진을 가지고 피할 때를 구분할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린 거죠. 지금 손실권에 위치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 이런 뜻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바쁘신 분들은 제약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공부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이고 항상 여러분들께 어떠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 사실 제약은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HLB라는 종목을 이때부터 이제 소개시켜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드디어 금리 동결이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이제는 공매도 하나만 맞게 되면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실제로 제가 공매도 운동까지도 했었죠. 이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은 사실 79,900원일 때 전환사채의 세력들 소룩스의 전 대표였던 1대 14의 무상증자를 했던 김복덕이 그리고 JJSL 에디슨 EV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세력 이 두 명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는 1년 후에 사채를 전환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한번 접근해 보세요 했다가 이건 어떻게 봐요? 생명은요? 제약은요? 유상제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까지 지금 찍게 된 건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바뀐 사실 없어요. 5월 16일에 있을 결과물 좀 조기 나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제약이든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목이 좀 안 좋네요.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언제 사야 될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스타플라이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거 없는 영상을 보면서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이때 사면 됩니다. 또 사면 됩니다. 봤죠? 이게 아니죠. 정확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논리.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죠. 공부 영상에서 제가 항상 다뤄드리는 원칙이 뭡니까? 큰 판을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왜 빠졌는지도 알았다 이겁니다. 언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그 부분. 그죠?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그냥 빠질 때 존버하겠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지금 수익을 내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제가 방법론상으로는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일에 손실에 위치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어떠한 향후에 HLB든 어떠한 종목이 나왔을 때 환경이라는 부분이죠. 환경,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이 시기에는 바이오 종목은 오른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부 이제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HLB는 항상 뭐죠? IR 활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오른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왜 규칙성이 안 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진양곤 회장은 세일즈에 능통합니다. 세일즈에 능통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들어갈 때 판과 나올 때 판을 알아야 되죠. 멈출 때도 알아야죠. 그 뜻은 뭡니까? 자, 시장의 환경이 조성됐을 때 강한 세일즈를 했을 때는 먹힙니다. 근데 전반적인 부분이 지금 제롬 파월이 금리를 동결해서 인하까지 할게요라고 한 이 부분 때문에 상승폭에 대한 확대를 더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만일에 이 부분에서 반대인 경우가 생겼다고 해보시죠. 동결 또는 인상으로. 그러면 분명히 주가의 추가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라이브 영상에서는 전부 다 다루는 내용이지만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근무했었고 1000억 정도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이제 올해 56이고 그래도 나름 15번의 스타 펀드 매니저 상을 받았어요. 시장을 보면서 거래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는 인생의 선배님들, 라이브 방송을 통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오늘 보내드렸어요. 정확히. 자, 시초가 60%는 25일 날 이렇게 매도하자. 그죠? 그리고 나서 파이널 리뷰 조기 나온다. 자, 그러나 한 번은 차익하고 가세요. 이유는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전부 다 미리미리 이렇게 일러줘요. IR 일정이 언제다. 이런 것처럼. 사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기면 안 된다. 그죠? 이런 뜻에서 제가 오후 9시 45분에 25일 날 보내드렸어요. 창단에서. 자, 차트고 뭐니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제롬 파월 금리 이야기 이때만 기다리시죠. 그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라이브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죠? 자, 이때 피해갈 수 있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더 도와드리긴 했습니다. 요 부분에서 급락이 나왔으니 일단 오늘은 한번 받아내 봅시다. 그죠? 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HLB도 9만 원에 이렇게 한번 도와드렸고 아무래도 하락폭이 가장 컸었던 HLB 이 위주로 해서 오늘 보내드렸어요. 역시나 똑같죠? 전반적인 시장 상황 대비 그죠? 수급 둔화로 인한 바이오 업종. 자, 수급 이탈이지만 2차전지 업종 하락으로 인한 대체제 부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매도가는 이제 라이브 또는 문자로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사실 오늘 제약은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는 오늘은 이 밑에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타이밍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라이브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랄 거고요. 만일에 진짜로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환경이 있으신 인생의 선배님들이라고 한다면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약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시장을 읽어 나가자고요. 자, 환경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 맞아요. 제롬 파월이 조만간 만일에 아니야. 지금 시장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일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환경은 바로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는데 뭐죠?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즉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제롬 파월이 미리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나오면 한 발짝 늦어버릴 수 있어요. 뭘 알아야 된다? 고용지표. 고용지표는 뭐죠?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고 한다면 절대 얘네들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 수 없어요. 근데 실업자 수가 감소됐다고 하는 동시에 얘네들은 금리 인하 100%안 합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얘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실이 나오더라도. 왜 그럴까요? 단발적으로 상승밖에 안 돼요. 그는 우리 항상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 스타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이. 중요한 부분 하나죠. 뭐 탐욕스럽다?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탐욕스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읽지 못했다는 거.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필드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그 경험 수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도 이미 올라버리고 있구나라고 하면 한 발짝 늦어버리죠. 그죠? 자, 그 타이밍도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심을 다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제약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중에서 자, 요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맞아요. 요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경계를 알 수 있고 경계를 알 수 있느냐 실제로 궁금하시죠? 어떤 공부 내용을 다룬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사실 이 HLB 그룹은요, 공매도 금지까지 제가 이루어내면서 실질적으로 이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이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번 간단히 볼까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세력주 포착 사이트를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청취한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공인으로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을 맞췄다라는 영상을 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리라는 부분이에요. 라이브에선 다 다루는 부분인데 자,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닿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여러분들의 어떤 힘이 가장 크게 발휘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전자투표를 시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 12월 20일 전자투표 하세요. 사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 10년을 기다렸다고 하니 자, 이때 추석 연휴 때까지는 가져가 보시죠. 이야기하면서 이 10분 정도 영상에서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공매도꾼들이 작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도 역이용했으면 좋겠다. 그죠? 여기 이 부분에는 눈 감고 한번 사봐야 된다는 거. 대표이사 상품과도 제가 친분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진심이길 바랍니다. 이유는 지금요. 불법적인 공매도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영상을 제가 정말 많이 찍어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느 틈만 보이게 되면 계속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비싼 가격에 이제 다시 매수하고 다시 들어오고 또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두실 겁니까? 아니면 얘네들 한번 머리 한번 쳐보실 겁니까? 머리 쳐봐야죠. 그쵸? 자, 이때 공매도꾼들 머리 한번 쳐봅시다. 12월 20일 정도 52,500원 됐을 때 영상을 처음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때 공매도 운동에서 실제로 받아냈죠. 그 정도 영향력은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역시나 제가 이 라이브 공부 채널을 시작하면서 HLB 매수 47,000원에 매수 사유 3월 금리 동결 전망 지금 자 바이오 시장의 개화 그리고 탐방 자료 첨부했습니다. 5월 이슈를 위한 매도 타점은 따로 제시해 드릴게요. 라이브에서 드릴게요라고 했죠. 결국은 팩트는 이때도 금리 동결이라는 이유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 동결 때문에 올랐다. 금리 인하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랐다. 그러나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훼손의 첫 번째인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빠지기 시작한 건 기술주죠. 기술주가 빠진 이유 뭐죠? 결국은 팩트로 하나죠. 뭡니까? 맞습니다. 금리에 민감하죠. 자, 내일도 한 번에 더 하락이 장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화재가 나죠.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대만과 쌍두마차를 보이는 국내의 반도체 1, 2를 다툰 데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수혜. 며칠간의 삼성전자에 다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러면 수급적인 불안전성은 내일까지도 장중에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타점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반드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나간 과정이긴 하지만 이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줄일 수 있었던 거는 무지기성으로 이야기해 드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죠. 뭡니까? 맞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게 공매도를 뭐죠? 가져가는 수량들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제가 이 부분에서 경계심을 알렸던 부분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공부방에서 다 다룬 내용이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움직이는 거는 HLB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일 전에 7,100회의 조회수가 터졌죠. 자, 피해가야 됩니다. 공매도꾼들 또 작용합니다. 자, 이러면서 좋아요 500개나 달렸네요.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6% 가까이 오르고 있죠. 자, 오늘 시세에 대해서는 너무 유념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오늘 IR이 예정돼 있죠. 그죠? IR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도 HLB, 테라피틱스 이 부분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지가 나온다. 딱 일러져 버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피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 영상을 계속 틀어드리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증가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자, 같이 볼게요. 또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공매도를 다시 치겠다라고 해서 상환되는 거. 근데 급등 나온 다음에 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갑자기 빨간불 들어와 있죠? 13만 주. 이거 새벽 3시 되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도 시간 내서 확인해야겠죠.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일단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HLB를 보게 되면 이때 가장 그 그룹주를 움직여 버리는 부분들 중에서 지금 이 제약도 역시나 상환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맞아요. 조 단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종목. 그죠? 요렇게 훼손 절차가 나올 때 이게 증가되기 시작하면 하락을 알린다. 하락을 알린다. 하락을 알린다. 그쵸? 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때 덜어놔야 될 때 같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코드 번호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라이브 참석은 하기 싫고 그냥 내가 이것만이라 참고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 코드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오늘 제가 이 HLB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 도와드리긴 했어요. 그죠? 아직 매도 문자는 보내드리지 않았고 HLB 제약은 오늘 살 구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이 고가에 덜어놓자 60% 이상 덜어놓자 했는데 마음 좀 편하시죠? 실제로. 근데 못 덜어놓았던 분들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이 쌍바닥이라는 표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트로 읽을 수 없어요. 왜요? 어떤 세력들도 이 모든 걸 무시하면서 환경만 돼 있으면 점으로 날릴 수 있어요. 우상향 계속 줄 수 있어요. 이 공매도꾼들도 쉽게 공매도 물량을 먹으면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이죠. 산업이죠. 업종이죠. 이게 바로 세력이다. 왜 그러냐? 종목들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세력들도 분명히 판때기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자, 땅이 건강하게 되면 모를 심었을 때 또는 뭐 어떠한 식물을 심었을 때 잘 올바르게 자라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판이 안 잡혔을 때는 분명히 그들도 맞아요. 강하게 드라이빙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만 움직이게 되면 다칠 수 있거든. 그건 항상 세력들도 그러야 하고 모든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은 큰 자금으로 운영하는 애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진양군 회장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즉각적인 행동을 보였던 진양군 회장도 공매도 지금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하, 이 판이 시장이란 판이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한번 딱 언급을 해줬을 때 전반적인 바이오 산업이 풀리고 앞으로 이제 5월 16일 한 이 정도 남아 있으니 내가 세일즈를 했을 때 먹힐겠는데 어설픈 구간 때 세일즈를 하게 되면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IR의 성공 불패 신화가 끝나버리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거예요. 세력들도 진입을 할 때 진입을 하는 거고요. 진양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일즈를 잘한다는 거는 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께 다 학습해 드리려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공인입니다. 참고로. 예. 근거 없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손실을 내고 그리고 항상 저점 매도와 고점 매도를 반복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자 이런 부분들 사회 부조리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서 작년 7월 16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반드시 공부합시다. 자 제약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네요.
지금 만일에 손실 구간에 위치된 분들 전부 다 수익 구간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타점이 나오면 제약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만일에 여러분들 지금 손실 본 거 이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통도 견딜 자신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그리고 업종을 보는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안 나와요. 왜? 종목을 보기 때문에 시장도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나오죠. 자, 시장을 먼저 봤다고 칩시다. 판때기가 기냐 아니냐. 산업은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바이오는 뭐죠?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다 그 업종이란 게 있어요. 이 순으로 따지면서 내가 종목을 찾아내게 되면 실수를 할래야 실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계심을 알리는 것도 뭐죠? 일정 부분의 지표를 참조하는 것도 있지만 제롬 파월이 금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기다려 봅시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이게 제롬 파월의 입에서 지금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다고 하면 이런 주가 매수는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큰 힘이 더 작용했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똑같아요. 외환시장으로 돈이 빠져난 거를 인식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만 정말 큰 손실을 받고 스타 플레이어들,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큰 수익을 올렸다고요. 그 흐름을 봤으니까. 이거 매일매일 공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10억 만들게 해드릴게요. 무조건입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자, 미리부터 말씀드린데 저는 본업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과거에 1,000억 정도 운용했던 가장 큰 금액으로 운용했었고요. 국내에서는 1,000억 이상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없어요. MSCI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들은 기계가 운용하는 기계로 접근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내에서 1,000억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액티브 자금을 운영하는 건 제가 가장 큰 금액을 운영했었고요. 6,000억 정도 수익을 내면서 제가 코로나 때 큰 수익을 내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나의 체력도 좀 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금융권 쌤이나 이제 연기금 강의하고 하다 보니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이 돕니다. 산업이 돕니다. 이제 바이오도 돕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자, 끊어내시죠라고 해서 끊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자, 뭐 AI 산업군, 그다음 뭐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저 PBR 일본에서 촉박한 부분. 그죠? 그리고 뭐 제주 반도체도 사실 4, 5천 원에서 5만 원, 4만 원까지 갔죠. AI 산업군, AI 산업이 발전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엔캠과 신성델타테크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연기금들한테 엄청나게 환호성을 질렀던 게 사실 엔캠이라는 거는 전액이라고 해서 오늘 급등 나왔었어요. 근데 이미 저는 한번 여기서는 한번 끊고 가야 됩니다라 해서 차익을 내서 224% 도합 2567%의 수익을 이렇게 올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때 신성델타테크 이 부분을 초전도체가 아닌 제가 신성델타테크를 무슨 말을 해드렸냐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공부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신성델타테크 이렇게 끌어올렸죠.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있었던 걸 아시죠? 시장이 핫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배터리 통으로 잡아냈다고요. 배터리 통. 자, 보여드릴까요? 이 논리를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숙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10억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요. 자, 이제 41,150원일 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를 통해서 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자, 중요한 건 점상한가 헤이뉴스 모두 새해 선물을 주네요. 이거죠. 저는 하여튼 이런 사이트와는 관련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41,150원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엔캠과 신성델타테크가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은 뭐죠? 자,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어서 이 둘을 한번 편입해 보시죠. 전에 피를 잘 돌게 하는 역할. 사람으로 따지면 충방전을 잘해야 되고요. 배터리 통을 다루네요. 근데 정확한 포인트를 세력들은 어떻게 들어온다? 맞습니다. 판때기를 보고 들어온다. 산업을 보고 들어온다.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 HLB든 HLB 제약이든. 그죠? 그 논리입니다. 근데 영상을 볼게요.
자, 이 부분까지 갈 텐데 반드시 어떻게 제가 공부를 시켜드릴 건지에 대한 부분 10억은 무조건 만들어 드립니다. 무조건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아시죠? 3천만 원을 가지고 10억 무조건 벌 수 있어요. 5개월 만에. 자,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9시 50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정 연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지금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하실 겁니다. 자, 뭐 김현탁 교수 관련한 부분도 좀 시장에서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이 말을 하면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종목이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부분을 하나입니다. 배터리를 감싸는 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 하고 있죠? 초전도체에 앞서서 배터리 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좀 더 들어봅시다. 이게 바로 최저점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 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충전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요소 중에 최근에 자, 됐죠? 어떻게 하면 최저점에 살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경계심을 가질 때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그죠? 자, 이 부분 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약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무조건 10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주말 빼고는 숙제를 낼게요.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단 방법은 이겁니다.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 연습을 할 텐데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의 심리를 제어할 겁니다. 그 뜻은 뭐냐? 아니요. 심리요. 그 심리라는 부분은 하루 만에 고쳐질 수 없을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보지 말고. 이해되셨나요? 때로는 산을 오를 때 이런 거예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네. 오른 날짜를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오르겠다면 다치는 거예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데. 그렇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는가? 시장, 산업, 업종을 본다. 그러면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한다, 인하한다를 보고 해야 되냐? 아니, 말했잖아요. 고용지표. 거꾸로 이드 제롬 파월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딱 50명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단 한 명이라도 단 일주일에 5회 정도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거를 소화를 못 시킨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5개월 안에 10억은 벌 수 있을 겁니다. 자, 상당히 나 있는 전화 번호입니다. 제약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세요. 뒤에 계신 분 진짜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보내주세요. 제약 10억. 자,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해내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은 보내지도 마십시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긴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다만 큰 돈이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종목으로 승부낼 수 없습니다. 따끔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